네, 안녕하십니까. 뉴지스탁 회원 여러분들. 2017년 6월 20일, 오늘의 교육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지스탁 추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콩님,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야생아님도 안녕하세요. 자, 야생아님은 어제 제가 커피 안 보내드린 게, 매일, 제가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커피 보내드려서 무슨 제가 커피 중독자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쌓이면 포인트처럼 제가 좀 다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괜히 이제 그 선물을 독점하실 거다 이렇게 막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을 안 주시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왜냐면은 그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니까 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왕콩님도 제가 요새는 좀 질문 드리고 맞추시면 선물 드리고 있어서 소소하지만 뭐 그만큼의 또 좀 뭐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교육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요. 사실 저희 그 뉴지랭크에 있는 포트폴리오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게 없죠. 여기는 그냥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에 대해서 종목을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공부하실 게 없습니다. 이 중에서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에 따라서 따라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젠포트에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젠포트, 특히나 여기 젠포트에서 젠마켓은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이 만든 전략들이 공유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게 좋을지.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의 폭을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뉴지스탁이 만든 전략들이 있습니다. 뉴지스탁이 만든 전략들은요, 바로 마켓 포트 관리자라고 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마켓포트 관리자 뉴지스탁이 만든 전략들이 올라오고요. 사실 대부분 제가 만든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가 만든 거 말고 일반 고객분들이 만들어주신 뭐 지인킴님이나 행복부성님이나 뭐 레이나님이나 그 등등등 많은 분들 웨스트핸드님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주신 좋은 전략들도 있지만 이 마켓포트 관리자가 만든 전략들의 특징은 각각의 뭔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왕콩님, 장이 될 때 열공해야 되겠죠? 그쵸? 사실 젠포트는 공부하면 돈이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이런 주식 차트 공부라든지 투자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물론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사실 그게 꼭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이격도가 이럴 때 매수하세요 이런 뭐 전문가분들의 이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꼭 수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전략들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전략이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의 감이에요. 필링이죠, 필링. 감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젠포트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공부하면 그대로 수익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략을 잘 짜시면 전략을 나중에는 팔 수가 있어요. 좋은 전략은. 그럼 거기서 또 수익이 나고요. 이중구조로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젠포트는 공부할수록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왕콩님 안 될 때는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근데 젠포트는요 좀 다릅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안정적입니다. 전략을 안정적으로 짜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장이 오히려 좋을 때는 그냥 뭐 요새 뭐 SK하이닉스 뭐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사면 되지만 안 좋을 때는 사실 그런 종목들 찾기가 힘들어요. 젠포트가 그 대신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장이 좋든 안 좋든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켓포트 관리자에서 보시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가 지금 진행하는 방송은 교육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눌러 보시면요. 지금 13개월 동안 59%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성공률이 100%예요. 엄청나죠? 그래프를 보니까 자, 코스피보다도 코스닥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로직일까요? 자, 종합 점수가 10점 이상입니다. 그냥 뭐 웬만하면 사겠다라는 것인데 밑에 내려보면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네, 네, 대단하죠? 네, 근데 사실 이 전략을 보시면요, 그 백테스팅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상세히 포트 수정을 눌러서 살펴보시면요, ETF만 거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심 종목 때문에 안 끌고 와줬나 보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젠마켓에서 테마를 사용한 포트폴리오는 복사하면은 테마가 그대로 옮겨져 옵니다. 근데 관심 종목은 예를 들어 제가 문이라는 사람이 관심 종목을 사용해서 젠마켓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 오면 관심 종목은 딸려서 안 와요. 지금이 약간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자, 마켓포트 관리자 다시 검색하고요. 레버리지를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관심 종목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랑 인버스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코덱스 레버리지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2배만큼 더 올라가겠고요.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2배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만 이용하는 포트폴리오라서 사실 이거는 제가 뭔가 테스트 용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코스피가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정상적인 포트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코스피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감소할 테니까. 대신 왜 제가 이걸 올려놨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ETF로만도 포트폴리오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포트 관리하기로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수정에 가서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ETF만 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매매 대상 설정에 가서 ETF만 누르고요. 그 다음 관심 종목을 추가를 눌러서 새 그룹 ETF를 누르고 예전에 추가해둔 게 있네요. 예전에 뭐 코덱스 200, 반도체, 은행, 자동차, 레버리지 이렇게만 넣어뒀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 6개만 하겠다. 6개만 아니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랑 인버스만 하겠다. 그래서 2개를 한 다음 저장을 하시면요. 여기 ETF에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누르고 나머지는 다 해제해 주시고요. 요 2개로만 이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자, 종합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만 사겠다라고 넣는 겁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종목당 매수 비중이 100%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한 종목만 몰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돌려보는 겁니다. 백테스팅을 실행해 보면
2017년 들어서 이대로 했다면 38% 정도 수익이 났을 거다라고 백테스팅이 되는 거죠. 거래 내역을 보시면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샀다가 또 레버리지 샀다가 인버스는 안 샀네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저희 다시 뉴지 랭크 쪽으로 오시면요.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ETF에 대한 점수도 매일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 ETF를 눌러 보시면요. ETF가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ETF 전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등수를 매겨요. 요즘 보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서도요. 어찌됐건 이렇게 ETF를 통해서만 이런 젠포트도 돌릴 수 있다. 약간 그런 샘플링으로 아까 올려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응용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왕콩님 조만간 자동매매 실시해 보려고요. 자동매매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처음에 설정만 해두면은 원래 아침마다 키고 끄고 하는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등록만 해두면 알아서 운영이 되게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금액을 늘려나가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젠포트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금액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계시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확률적으로는 수익률이 좀 잘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경험해 보시면서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전략 보겠습니다. 중기 하락 성장주입니다. 네, 송 셰프님. 1000만원씩 나눠서 여러 포트폴리오 분산 가능합니다. 저는 12개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분산 투자도 가능한데, 대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려면 지금은 조금 복잡한 게, 키움증권 아이디를 12개 돌리려면 키움증권 아이디 1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처음에 설치만 해두면은 그 이후로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기 하락 성장주입니다.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요. 수익률이 좋은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변동성이 없는지입니다. 자, 일례로 다시 젠포트 가서 젠마켓 가서요. 지인킴님이 사실 이런 급등주 포트는 상당히 잘 만드시죠. 그래서 이런 EJ라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단기간에 15%, 17% 찍었다가 단기간에 거의 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단기간에 또 20% 찍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서 접근하면은 순식간에 20% 수익 내고 나옵니다. 1번에서 접근하면. 근데 2번에서 접근하면은 아니죠. 2번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2번에서 접근하면은 순식간에 아마 15% 마이너스 날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 거죠. 자, 물론 지인킴님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만들어 놓고 이때 투자해서 이때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전략으로 갈아타세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급등주를 해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요. 변동성이 작은 게 좋습니다. 자, 송 셰프님 개인 한 명당 여러 아이디 개설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 개설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요. 자, 이거는 근데 상당히 변동성이 작죠.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니까 2016년 11월 달에는 요 빨간색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코스피와 코스닥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올랐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달 올랐고요.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첫 달 빼고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 승률입니다. 승률은 조금 낮네요. 지금까지 27종목,
왜냐면 수익 종목 10개, 손실 종목 17개니까 총 27종목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는데 그 중에 수익 난 게 10개, 손실 난 게 17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승률은 그다지 안 좋은데 뭐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봐야 됩니다. 젠포트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투자하는 거고요. 과거와 현재의 수익률이 비슷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수익률도 비슷할 거라는 이론이 작용합니다. 결국은 해당 포트폴리오가 이게 모의 투자인지 실전 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과거에도 유사했는지 봐야 되죠. 과거에도 보시면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이어지면서 이 처음에는 좀 마이너스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11월 1일까지 백테스팅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가 좀 이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과거와 실제가 조금은 유사하죠. 특히나 백테스팅 과거의 연환산 수익률은 64%, 실제의 연환산 수익률은 83%입니다. 사실 20% 차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결국은 해당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따라 해도 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운영된 결과와는 유사한 수익률이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가정이 나오는 거죠. 자, 로직이 어떨까요? 20일 이격도 점수가 30점 아래예요. 점수니까.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이 30점 아래면 낮다라는 거죠.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장 점수가 90점 이상. 자,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보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중기 이평선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회죠. 자, 그다음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네 번째, 기관의 누적 순매수 점수가 50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 동안 기관들은 매수했다라는 거죠. 50점 이상이라는 것은 50에서 100점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관이 꾸준하게 떨어지는 동안 샀다라는 거죠. 왜냐? 성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좀 중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는 각각 30%와 10%고요. 최대 20일 동안 보유합니다. 자, 20일이 뭐죠? 자, 여기서 문제. 야생화님은 조금만 답변 늦게 해봐 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혜성님 안녕하세요. 네. 자, 20일이란 것은 개월수로 따지면은 자,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60일이 뉴지스탁에서 말하는 60일이 몇 개월일까요? 가장 먼저 대답해 주시는 분에게는 끝나고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60일은 3개월. 네, 정답인지 아닌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3. 네, 왕콩님. 네, 제가 다음에 참아주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자, 3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거 또 대답하실 수 있어요. 답변하셨던 분이 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맞아요.
제가 커피 드리기 싫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3개월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송 셰프님, 네, 제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0일이란 게 20거래일입니다. 거래일. 네, 그쵸? 한 달이 20일입니다. 그쵸? 60일이라 그래서 한 달 30일이니까 2개월이 아닙니다. 거래일로 했으니까 3개월이에요. 그쵸? 그렇다는 건 20일은 최대 한 달 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네, 뉴지스타 게스트님 좀 늦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빨리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A, B, C, D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떨어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 기관 순매수 종목을 매수했으면 목표가 30% 달성하던가 아니면 손절가 10% 달성하던가 이게 아니면 20일이 되는 날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도 목표 손절가 달성 못했으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좀 더 전문 용어로 쓰자면 기회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 손실. 기회 손실이 뭐죠? 자, 저희도 이제 그 사실 커피를 어, 이제 제 돈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질문은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답변 주셔도 커피를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미 한 분 선택됐죠? 자, 기회 손실이라는 거는 이제 이 어떤 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되지도 않을 종목을 2개월, 3개월, 1년 가지고 있는 동안 만약에 정말 될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팔아버리고 될 만한 종목을 샀으면은 수익이 날 테지만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좋은 종목들을 놓쳐버리면 사실 손실을 보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걸 기회 손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거는 한 달 있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로직이 짜져 있고요. 그 다음 종목당 매수 비중이 25%입니다. 그러면은 25 곱하기 4는 100. 최대 4종목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로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수익률 그래프는 아까 봤고요. 거래됐던 내역들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6월 8일 날 APS 홀딩스가 9%가 손실나서 손절 매도했습니다. 이것은 5월 26일에 매수했던 거고요. 그 전에 봤더니 EN3가 5월 25일 날 30% 목표가 달성해서 매도했고요. 그 다음 콤텍 시스템도 30% 목표가 달성해서 매도. 신세계건설은 10% 손절 나서 매도. 나이스 DNB 30%, 티웨이홀딩스 30%. 자, 분명히 손절 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목표가 30%씩 달성한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러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 수익 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아마 그 이후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 동안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기관들이 돈 버는 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을 떨어질 때마다 기관들은 계속 사 모으고 개인들은 팔고요.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그럼 수익 챙기고 나가버려요. 최근에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사드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그랬죠. 개인들이 사드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떨어질 때 못 버티고 결국 팔고 나갔는데 기관들은 바닥에서 쓸어 담고 사드 우려가 좀 해소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쑥 올라가니까 또 기관들 팔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약간 이런 시장에서 말하는 개인들이 손해보는 이유, 기관들이 수익 보는 이유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어찌됐건 해당 포트폴리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포트 복사해서 조금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왜 수정을 해보고 싶냐면요. 자, 방금 복사한 게 여기 복사됐죠. 다시 포트 수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요. 30% 목표 달성한 종목들도 있는데 10% 손실난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봤을 때 이것을
목표 손절가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손절가를 10%가 아니라 15%로요. 그럼 혹시 안 팔리고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좀 안 좋아졌네요. 결국은 좀 안 좋은 거는 10% 떨어졌을 때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 사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최적화 작업해보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전략도 탄생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시간 네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겠고요. 방법만 알려드리자면요. 포트 수정 누르고 여기 최적화 가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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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그냥 여기 다 바꿔보세요. 뭐 이런 거 뭐 30% 15%도 뭐 20% 10%로 바꿔보고 또 종목당 매수 비중도 25%면 최대 4종목인데 뭐 이거를 뭐 20%로 바꾸면 최대 5종목이 되겠죠. 막 바꿔보는 겁니다. 막 바꿔보고 그 다음 최적화 해보면은 최적의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 여러분들이 공부할 겸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다시 젠마켓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켓 포트 관리자 다시 눌러서 검색해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트레일링 성장주입니다. 트레일링 성장주 봤더니 수익률이 시작 2016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단기간에 한 25%까지 났다가 또 중간에 좀 빠졌습니다. 이게 좀 속된 말로 좀 거시기 하네요. 그쵸? 왜냐면은 이 구간 동안 코스피랑 코스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어찌됐건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 7개월 동안 26% 정도 수익률, 이게 만약 12개월, 1년 동안 간다면 예상으로는 한 58%연 수익률이 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되겠죠. 역시나 과거, 자,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이 32개월 동안 분석해보고 나서 운용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과거를 분석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보면 자, 이것도 약간 이런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연환산 수익률은 79% 정도였습니다. 그럼 과거 백테스팅보다 실제 결과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네요. 부족하긴 해도 뭐 많이 이게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승률도 과거에는 60%, 실전엔 63%, 승률은 오히려 더 좋고요.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럼 거래됐던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현전자와 한국프렌지가 조금씩 먹고 매도했어요. 3%, 5%. 날짜 지나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5% 날짜 지나 매도, 평화홀딩스 4% 날짜 지나 매도. 보면은 감이 옵니다. 대부분이 날짜 지나 매도예요. 그럼 보유 기간이 길지 않거나 아니면 성격 자체가 급등주는 아니에요. 가치주예요. 다 로직을 보겠습니다. 로직을 보시면요. 먼저 T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세포트 만들기 가서요. 매매 조건 설정해서 조건식 추가해서 여기서 T 영업이익 이렇게 치면은 T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설명도 다 나오고요. 자, 근데 T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10보다 미만이다. 10보다 낮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뉴지스탁에서 만든 이런 저평가 기준을 찾는 팩터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트레일링, 최근 4분기의 합을 트레일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 4분기 동안 영업이익,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으냐입니다. 근데 10보다 낮으면은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10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 30 뭐 이렇게 높아지면은 고평가예요. 근데 일단 10보다 낮은 저평가 종목 중에서 PSR은 0.5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PSR 같은 경우도 보통
한 0.5면 너무 낮긴 한데 그래도 한 10보단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일링 PBR과 퍼도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래 내역에서 본 것처럼 역시나 이 팩터는 이 포트폴리오는 뭔가 급등주보다는 가치주 측면이 강합니다. 자, 그쵸? 그 다음 목표가가 되게 높아요. 50%. 손절가는 20%. 최대 보유율은 20일이니까 1개월이죠. 그쵸? 자, 그리고 수익률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포트폴리오는 가치주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손봐볼 수도 있겠죠. 복사해가지고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목표가도 좀 낮춰보고 그리고 뭐 보유일도 늘려보고 왜냐면 보유말 기간 만료로 매도된 게 많았으니까 보유일도 좀 늘려보고 뭐 그리고 아예 팩터를 손봐도 돼요. 여기 보면 뭐 최적화 가서 PSR이 0.5가 아니라 뭐 3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다음 최적화 해보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내용들은 역시나 잘 아시는 분들은 해보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 그래도 너무 뭐 본인의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최적화를 오늘 소개하는 교육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공격형 전략 샘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남은 한 5분 정도 동안은 디테일하게 말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간단한 성향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중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는 복사해서 그대로 쓰던 복사해서 수정해서 쓰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격형 전략 샘플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 25%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안정적입니다. 승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90%로. 그리고 근데 이 매매 결과를 보시면요. 매매 결과를 보면 대신 코스닥 초소형이 많습니다. 세 종목은 코스피 중소형이고요. 한마디로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자, 공격형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최근에 거래됐던 종목들 보면 R&2 테크놀로지. 자,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난 척 잘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2000 종목을 매일 보거든요. 시스템 때문이라도. 근데 R&2 테크놀로지는 진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종목인데 어찌됐건 이 전략에서는 이걸 사서 18% 수익을 냈네요. 부산주공 35%, 매직마이크로 8% 손실, AD칩스 26%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좀 소형주들 위주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많지 않은 금액으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전략도 괜찮고요. 그 다음 신고가 종목 공략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전략들 좋아해요. 뭐냐면요. 이거는 백테스팅 했을 때부터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매력적이냐면요.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계단식이 무슨 의미냐면요. 먹을 때만 먹고요. 안 좋을 때는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안 하면 수익률 그래프가 가다가 횡보하다가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올라가겠죠. 또 횡보하다가 이런 계단식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시작하고 나서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신고가. 그래서 52조 신고가. 그래서 1년 전에 요 가격이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도됐던 종목들 보시면요. 한샘은 4% 손실나서 매도했지만 모드투어 20% 수익, SL 34% 수익, DY 5% 수익,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보면 GS 11%, UIL 13%, 삼천리 2% 수익입니다. 대신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어, 이런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급격하게라는 뜻은 뭐냐면요. 막 갑자기 뭐 테마성 때문에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사는 거라 더 매수 대상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쓰더라도 뭐 어쩌면 1개월 동안 아무 종목도 안 살 수도 있어요. 대신 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격도 밀집.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 매매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이거는 그거입니다. 이제 20일 이격도와 120일 이격도가 근접해서 이제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격도가 이렇게 앞으로 벌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공략하는 전략인데 최근에 매도된 것들 보면요. 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물론 1%가 안 되는 수익이지만 1%, 0%, 3%, 3%, 1%, 3%다 수익이 났어요. 다 수익. 다 수익입니다. 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삼진 L&D 하나 매도되고 다 수익입니다. 물론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뭐 4%, 3% 이런데 이거 다 수수료 0.1%랑 거래세 0.3%다 뺀 수익률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고 뭐 이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초기 국면에 매수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수익률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순이익 성장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는 지금 정체된 지가 꽤 됐네요. 아쉽네요. 이때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퍼가 5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퍼가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퍼가 높아진 종목들이 많아서 이거는 좀 퍼를 높이고 하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 저평가 샘플. 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안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저평가 가치주 투자는 코스피만큼만 올라도 잘한 겁니다, 솔직히. 대신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코스피만큼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가치주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뭐 코스피 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영업이익 변화율,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PBR 이런 가치 팩터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매매된 종목들 보시면요. G2R이 여기 보시면요. 30일 날도 매도하고 31일 날도 매도했죠. 왜냐면 29일 날도 매도했고요. 물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모의 투자긴 하지만 시장의 물량들 다 체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1100주밖에 안 돼서 팔고 그다음 110주, 500주 이렇게 판 겁니다. 근데 수익들을 봤고요. 자, 이렇게 15%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밑에 보면 FNF는 16%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은 저평가 성장 포트. 이것도 사실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업종별 모멘텀 순위 활용 전략. 이것도 참 재밌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벌써 40분 동안 방송했네요. 너무 기네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제 교육 방송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시다가도 바쁘시면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교육 방송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이 방송 툴이 녹화가 정상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이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서
여기서 뉴지 스탁 치시면요, 여기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셔도 됩니다. 자, 이 팩터 볼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에서 시간이 한 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요, 업종별 모멘텀 순위 점수라는 팩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저희 뉴지 랭크로 가보겠습니다. 뉴지 랭크로 가보면요, 그 업종 랭킹 화면이 있습니다. 업종 랭킹.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순위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한 순위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요즘 시장에서 어떤 게 주도 업종이고 어떤 업종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화학은 최근에 15개 단위 올라온다는 건 화학 업종이 좀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요, 자, 뭘로 2차 전지 한번 볼까요? 2차 전지를 보면요, 이 2차 전지를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 때, 점수를 매겼을 때요,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위를 매겼을 때, 그러면은 이미 올라오고, 그러니까 높은 순위에 올라왔을 때보다는 사실 역발상으로 낮은 순위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잖아요. 최근에 사드 영향 때문에 빠졌던 화장품이 저 밑에 등수에 있다가, 화장품 볼까요? 화장품. 자, 화장품도 이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뭐 소외됐을 때예요. 소외됐을 때, 개인들 다 팔고 나갈 때. 근데 오히려 이때 여러분들이 사면 등수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업종별 모멘텀 순위 점수가 99점 이상일 때 산다라는 것은요, 이 차트로 봤을 때 요 밑에 있을수록 점수를 높게 준 거예요. 밑에 있을수록 100점, 위에 있을수록 빵점입니다. 왜냐면 역발상에선 밑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쟤는 역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9점 이상이면 여기까지 정말 끝자락까지 내려온 업종에 있는 종목들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A 앤드 B니까 밑에 것도 성립해야 되죠. 변화율, 종가에 대한 변화율, 기간 1개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종가가 0 이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1개월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겁니다. 0보다 아래여야 되니까. 최근 1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조금 빠졌던, 플러스는 안 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점수가 높다라는 건 역발상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겠죠, 당연히. 근데 뭐 확실히 하는 겁니다. B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매매된 종목들 보면요, 물론 손실난 것도 있습니다. 뉴프라이드 손실 났지만 동아타이어 12%, 다원시스 23%, CIS 3%, 넥센 10%, 큐로컴 15%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매매 종목 정보를 보면은 추천 종목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아까 그 신고가 갱신 종목은 추천 종목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신고가 갱신 종목은 너무 종목이 안 나와서 문제인데, 이 전략은 3개 정도 나온다는 거는 크게 따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까지 있다는 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전략들이 베스트 전략은 아닙니다. 일반 고객분들이 만든 전략 중에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대신 지금 보신 것처럼 각각 전략마다 뭔가의 그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지만 이것들을 가져가서, 예를 들어 난 이격도 밀집이 좋다, 아니면 뭐 순이익 성장이 좋다,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수정하기는 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